2023년 기준 대한민국 성인 1인당 연간 아메리카노 소비량은 약 367잔입니다. 이는 세계 평균인 161잔의 약 2.3배에 달하는 수치로 한국은 세계에서 아메리카노를 가장 많이 마시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아메리카노는 커피의 기본 음료로 에스프레소를 물로 희석하여 만든 커피입니다. 쓴맛이 강하고 카페인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메리카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는 커피의 기본 음료로 접근성이 높습니다. 아메리카노는 다른 커피 음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카페에 가면 대부분의 메뉴에 포함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다. 한국인은 쓴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는 쓴맛이 강하면서도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가지고 있어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습니다. 카페인으로 인해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아메리카노는 카페인이 풍부하여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직장인들이 많은 나라로 활력이 필요한 직장인들에게 아메리카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들은 아메리카노를 자주 마시지만 아메리카노를 자주 마시면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아메리카노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메리카노는 10칼로리, 카푸치노는 150칼로리, 카페라떼는 260칼로리, 카페모카는 290칼로리, 카라멜 마키아토는 320칼로리, 프라푸치노는 400칼로리로 아메리카노는 카페 음료수 중에서 가장 열량이 낮은 음료입니다. 카푸치노, 카페라떼, 카페모카, 카라멜 마키아토는 우유나 크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메리카노에 비해 열량이 높습니다. 프라푸치노는 우유, 크림, 시럽, 휘핑크림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열량이 높은 음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열량이 낮은 아메리카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적당한 커피의 섭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카페인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식욕이 억제되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카페인은 지방분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지방분해가 촉진되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커피를 어떻게 마시면 살이 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열량이 낮다고 생각하여 과하게 섭취했다간 호르몬에 영향을 끼쳐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카페인이 심장박동수와 호흡률을 증가시켜 불안과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리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신진대사의 균형이 불안정해지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작용이 방해받는 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신체의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집중력을 높이고 면역체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불안, 우울, 피로, 두통, 근육통, 수면 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노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메리카노를 과다 섭취하면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하여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2잔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메리카노를 섭취한 직후에 코르티솔 수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아메리카노를 소량 섭취하는 것은 코르티솔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노를 과다 섭취하는 경우 코르티솔 수치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카페인을 장기간 많은 양을 섭취하면 이뇨작용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체내 톡소 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식욕을 증가시키고 지방의 저장을 촉진하며 지방의 분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복부지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높고 복부지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복부지방이 증가할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르티솔은 복부지방에 있는 지방세포에 결합하여 지방세포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지방의 분해를 방해합니다. 또한 코르티솔은 지방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이 지방세포에 더 쉽게 축적되도록 합니다. 코르티솔과 렙틴은 모두 신체의 호르몬으로 식욕과 체중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에너지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몸은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으로 지방세포에서 분비됩니다. 렙틴은 뇌에 신호를 보내 식욕을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코르티솔과 렙틴은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합니다. 코르티솔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반면 렙틴은 식욕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렙틴 수치가 낮아져 식욕이 증가하고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높고 렙틴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것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방법은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등도, 강도의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한다. 건강한 식단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과일, 채소, 통곡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4잔의 터키식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커피를 섭취하는 방법과 양에 따라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다릅니다. 커피에는 카페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페스테롤은 콜레스테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스테롤은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드립 커피나 커피 머신으로 만든 커피는 카페스테롤이 필터에 걸러져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 않습니다. 반면 터키식 커피나 스칸디나비아식 끓인 커피는 카페스테롤이 추출되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드립 커피나 커피 머신으로 만든 커피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은 커피차, 에너지 음료, 콜라 등 다양한 식품과 음료에 함유된 자극제입니다. 카페인은 졸음을 쫓고 집중력을 높이며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적당한 섭취는 좋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하는 성인의 경우 하루 최대 400mg 이하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건강 지식을 알고 싶으면 한방선생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은 대표적인 경우이며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